안녕하세요. 마음동행 9번째 시간입니다.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의 초입에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빨갛게 피어난 장미꽃이 나 좀 보고 가 라며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미에도 색깔마다 꽃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빨간색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 분홍 장미는 행복한 사랑, 하얀색 장미는 존경, 순결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혹시 파란 장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장미에는 파란색을 내는 색소인 델피니닐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꽃과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파란 장미는 불가능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의 유전자 조작 기술로 파란 장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 장미의 꽃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기적이란 꽃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고 가능으로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겠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파란 장미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던 과학자들처럼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열린 사고와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양한 방법을 찾고 이것을 인내심을 갖고 실행으로 옮기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얼마 전에 벽을 뚫는 대화법이란 책을 읽게 됐어요.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벽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대화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 책에서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달라서 벽처럼 느껴지는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현명한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벽이라고 느껴졌던 남편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적용시켜 보았어요. 1단계로는 자신과의 대화를 제안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 양극화하거나 교착 상태에 빠진 대화는 무엇인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것 같아 피하는 대화는 무엇인가? 최근에 남편과 싸웠던 문제가 외모적인 부분이었어요. 남편은 제 외모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상향을 갖고 제게 규제하는 것 같아서 반발심이 생겼죠. 예를 들면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다. 모자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상한 가발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도 제가 온라인 강의를 찍기 위해 가발을 쓰고 있으니 이상한 가발 제발 부탁인데 안 쓰면 안 돼? 라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개성이니 패션에 대해 좀 규제 좀 하지 마요. 라고 화를 냈어요. 남편도 제가 화를 내니까 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상하니까 하는 조언이니까 좀 받아들여. 왜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데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하지 마요. 나도 당신 패션에 대해서 상관 안 하잖아요. 일단 1단계로 이 외적인 부분 규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많이 부딪히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프레이밍을 해서 그런 생각과 말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해줘야 대화가 시작되고 경청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정한 고정관념이란 함정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벽을 뚫기 위해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방식으로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가치는 무엇인가? 서로의 가치관이 상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의 공간을 넓혀 타협할 수 있는 절충안은 무엇인지 대화를 시도해보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싸웠을까를 돌아보니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만 이야기했고, 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내 입장만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편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많이 다퉜으니 해결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뒤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어제 화낸 거 미안해요. 난 오빠가 내 패션이나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이상하니까 조언하는 거지. 난 내 마누라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어. 근데 내 마음 좀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난 요즘 머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모유수유 하느라 염색도 못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머리 길이도 어중간해서 매일 질끈 묶고 다니고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발 쓰는 게 편해서 그런 건데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무조건 가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오빠 조언을 받아들일 테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내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얘기해 줘요. 이렇게 남편에게 사과를 전하고 그 말을 인정하고 새로운 절충안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럼 모유를 끊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건 어때? 지금 당장 이렇게 젖을 좋아하는데 모유를 끊기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자연스러운 가발을 사줄게. 직접 써봐야 할 테니까 남대문을 가야 하나? 오늘 당장 갈까? 남편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관계 소통이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덧붙여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내 패션이나 외모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있으면 말해줘. 나는 조언해 주는 게 관심이라 생각해. 좋은데? 마누라가 하지 말라면 말아야지. 되돌아보니 제 외모에 대해 말을 하는 것도 이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반대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을 했던 거죠. 흔히 우리가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즉 열린 사고를 갖고 대화에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방식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적 진정성과 역동적 진정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적인 진정성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믿으며 과거와 일관성이 있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반응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역동적 진정성은 내 이야기와 상대방의 이야기의 관점을 함께 공유하고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학습, 발전, 성장에 중점을 두고 배움에 개방적이며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잘못하면 즉시 사과한다는 것이죠. 역동적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함에 있어 이런 말하기 방식이 효과적인가? 이곳이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동적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으며 갈등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되짚어보며 벽을 뚫는 대화를 앞으로도 많이 시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말해봤자 소용없지. 그냥 참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동적 진정성을 하고 부딪혀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이 잘 돼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갈등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함께 삶의 현명한 지혜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요, 소통의 시작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 차이를 현명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동네 최인정이었습니다.